2015년 4월 호주. 에런은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스테파니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5일 뒤 믿을 수 없게도 스테파니는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예비 부부에게 닥친 불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스테파니. 그녀는 곧 있을 결혼식으로 며칠간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부활절 연휴에 학교에 출근해 미리 대체 수업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불쑥 스테파니 앞에 나타난 한 남자. 그는 학교 청소부 빈센트였습니다. 빈센트, 휴일에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결혼한다더니 그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그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안 돼. 미치겠다. 사실 빈센트는 스테파니를 짝사랑해 몰래 그녀를 훔쳐보던 스토커였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는 스테파니의 모습을 보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요. 그 길로 스테파니를 창고로 끌고 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 미쳤나 봐. 그리고 그녀를 성폭행하기까지. 그리고 깨어난 스테파니가 저항하자 분노에 차오른 빈센트는 그만 날카로운 흉기로 잔인하게 그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스테파니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인적 없는 공원으로 가 불에 태우는 정말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요. 악마 같은 게 아니라 악마예요, 그냥. 저건 뭐 인간이라면 저럴 수가 없는데. 악마가 자기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할 판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끔찍한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스테파니는 죽어 마땅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스테파니를 가질 수 없다고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아니 뭐 기가 막히니까 뭐 이해가는 부분도 전혀 없고 지금이 딱 욕도 아깝고 그냥 한편 스테파니와의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던 남자친구 에런 그리고 가족들은 결혼식이 예정돼 있던 날 장례식을 치르는 비극을 맞았다고 합니다. 남은 분들은 얼마나 황망하고 그 부활절에 나가지 말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뿐이겠어요. 계속 그날이 계속 되뇌어질 것 같아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질투의 화신이 된 모모. 영국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교사 레베카 킨드는 한 여성을 마주치자마자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돌아가시라고요. 아주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녀가 이토록 진저리 치는 여성의 정체, 바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의 엄마, 학부모였습니다. 왜 학부모를 보고 그렇게까지 경기를 일으키는 그러게 학부모한테 왜 그러지? 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엄마 누쉬 임란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엄마 임란은 혹여나 아직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면 어쩌나,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컸습니다. 그럼요. 저도 걱정될 것 같아요. 당장 어린이집만 가도 이거 과연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엄마, 나 선생님 너무 좋아. 빨리 학교 가고 싶다. 다행히도 아들은 담임 교사인 킨드의 친절한 가르침 덕에 금방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죠. 아 다행이네요. 이건 잘 됐네. 아이가 저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할수록 엄마 임란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는데요. 그 이유, 저 선생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있어. 바로 교사 킨드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잘해주면 고마워해야지. 감사해야지. 질투에 눈이 먼 지독한 아들 바보 엄마 임란은 급기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 너는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하루에도 수차례 교사 킨드에게 전화를 해서 폭언을 퍼부었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백 통의 이메일과 문자 폭탄을 투척. 심지어는 학교에도 불쑥불쑥 찾아가거나 교사 킨드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요. 그녀의 숨통을 계속 조이며 스토킹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그치. 같고 이게 치료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네, 지나친 집착이죠. 네. 이후 임란의 스토킹이 점점 더 심해지자 학교 측은 임란에게 교사 킨드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왜 그런 데만 입나요? 엄마, 나 선생님한테 꽃 선물해도 돼? 자, 엄마 임란은
아들의 이 한마디에 또다시 질투심이 폭발. 그 선생은 내 가정을 파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난 그녀를 죽일 거예요. 엄마 임나는 상담사에게 살인을 예고하는 섬뜩한 말을 내놓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상담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엄마 임나는 교사 킨드를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5년간 교사 킨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잘해준 죄밖에 없는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거 아니에요. 어긋난 질투에 눈이 멀어 아들의 스승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긴 스토커 엄마. 마음의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10위 공개합니다. 내 직장 동료의 비밀 일기장.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리사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크리스 씨 아시죠? 이웃집에서 수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체포했습니다. 리사의 전 직장 동료인 남성 크리스가 리사의 집 앞에서 3일이나 노숙을 하고 있어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전 직장 동료가 남자친구였어요? 크리스와 리사는 only 비즈니스, 일로 만난 사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리사가 전 직장에 다니는 3년간 크리스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을 뿐 사적인 친분은 전혀 없는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크리스가 체포되면서 리사의 집 앞 본인의 일기장을 두고 갔는데요. 뭐라고 쓴 건데, 저기? 러브 포에버? Our love forever? 그것은 평범한 일기장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크리스가 리사를 무려 1년이나 스토킹하면서 작성한 범죄 일지였는데요. 범죄 일지라니까 더 무서운데요? 2016년 2월 리사가 은색 버클이 달린 드레스를 입었다. 2016년 2월 우리가 사귀게 되면 재밌는 영화를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리사를 짝사랑했던 크리스는 오랫동안 리사를 몰래 관찰하며 자신의 마음을 글로 담았는데요. 그런 일기를 쓰는 걸 절대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범죄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야 뭐 그냥. 예. 뭐 옆에 앉은 거 본 건데 뭐 사무실에 있는 거.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그런 정도까지밖에 없었을까요? 2016년 3월 당신이 휴가지에서 날 만나면 나한테 반하겠지? 2016년 6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니 피가 끓는다. 너에게 완벽한 배우자는 나야.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위험한 망상에 사로잡게 된 크리스. 그리고 리사가 직장을 그만둔 뒤 크리스는 충격적인 결심을 하는데요. 2016년 11월 당신을 우주 끝까지 따라가겠어. 곧 찾아갈게. 무섭다 진짜. 뭘 어디까지 쫓아오기는. 크리스의 일기장에 납치를 암시하는 내용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뒤 실제로 크리스는 리사의 집까지 찾아왔고요. 리사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무려 3일 밤을 리사의 집 앞에서 기다린 겁니다. 이후에 이 모든 끔찍한 사실이 밝혀지고 크리스는 리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크리스는 이를 어기고 리사를 납치하고 또 시도! 이후 크리스는 납치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리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됐고요. 오랫동안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억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의사를 더 존중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보다면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넘어선 집요한 스토킹.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25세 남성 트로이 조지 스키너와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14세 소녀 메리. 2018년 2월 이 두 사람은 한 음성 채팅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채팅으로 만났지만 두 사람은 금세 절친이 되어 서로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4개월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벌써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오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옷 벗고 찍은 영상 보내줄 수 있어? 네가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서 그래.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친밀해질수록 스키너가 메리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미성년자가 하지 않았나요? 14살.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바로 그냥 철컹철컹이죠.
그런데 스키너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자 불편함을 느낀 메리는요. 너무 불쾌해서 별 얘기 없이 스키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소녀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어떻게 말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 네가 감히 나를 버려! 분노에 휩싸인 스키너. 이후 그는요 소녀의 개인 정보를 추적해 결국에는 집 주소를 알아내 본격적인 스토킹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뭐 했었던 대화 내용이나 뭐 이런 거를 유추했나?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FBI가 따로 없네. 그래서 그 뒤에 스키너는 어떻게 했느냐. 곧장 항공 티켓을 끊었고요.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호주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번에는 국내선을 타고 워싱턴 DC로 무려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또 워싱턴 DC에서는 채팅녀 메리가 사는 버지니아까지 장장 8시간에 걸쳐 버스로 이동. 와, 그렇게 스키너가 이동한 거리만 무려 13,000km. 제가 대충 비행기랑 버스에 탄 시간만 계산해보니 약 31시간, 31시간 정도 나옵니다. 31시간 동안 그 여자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네. 결국 소녀의 집까지 도착한 스키너. 그리고 그는 거침없이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낯선 남자의 등장에 메리와 메리의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키너는요. 저 히치하이커예요.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자신을 지나가던 히치하이커라고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본인도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집 뒤편 지하실로 침입을 시도한 스키너. 뭐야? 그대로 미쳤네. 미쳤다 미쳤어. 무단 침입까지. 이 모습까지 발견한 소녀의 어머니는 결국 스키너를 위협하기 위해 총을 쐈고요. 깜짝 놀라 도망치던 스키너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게 현장에 떨어뜨린 스키너의 가방 속에서 후추 스프레이, 흉기, 강력 테이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먼 곳까지 작정을 하고 가서 이 나쁜 짓을 계획했다니까. 어우. 또 이 사람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에? 조사 과정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그동안 스키너가 미성년자 메리에게 채팅으로 요구했던 사진과 동영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변태네. 이후 스키너는 아동 음란물 제작과 납치 미수로 기소됐는데요. 소녀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스키너. 반드시 그 죗값을 꼭 제대로 치르길 바랍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8일을 공개합니다. 어느 날 다락방에서 생긴 일. 2012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싱글맘 트레이시. 그녀는 5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무슨 소리지? 천장에 쥐가 있나? 처음에 트레이시는 쥐가 돌아다니는가 보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 옷이 왜 여기 있지? 내가 이 서랍을 열어놨던가? 오, 뭐야. 오, 이때부터 왠지 모를 섬뜩한 기분이 든 트레이시는 큰 아들과 조카에게 SOS를 요청했고요. 계속 찜찜하고 수상했던 그곳, 다락방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 뭐야? 당신 누군데 여기 있어? 다락방에 웬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엔 낡은 옷가지들과 대소변을 처리한 컵이 널브러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오. 그런데 저 사람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다락방에 숨어있던 남자가 누구였느냐? 트레이시가 무려 12년 전에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와. 그러니까 1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응. 왜 애 5을 키우는 이전 여자친구 집에 숨어 들어간 겁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00년 트레이시는 전 남자친구가 약물 복용에 절도 범죄까지 저지르자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트레이시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며 집착했죠. 하지만 트레이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네가 그렇게 거절해도 난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분노한 전 남친은 출소한 뒤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침입해 그녀의 집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한 풍구를 통해 트레이스의 사생활을 모두 엿보고
트레이스의 가족이 모두 외출하면 다락방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냉장고를 열어 음식도 꺼내 먹고 트레이스의 침대에도 누워보고 제 집 마냥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끔찍하다. 야, 이거는 그 거의 공포 영화급. 공포 영화죠. 공포영화죠. 이게 진짜 만약에 공포영화. 발각이 안 됐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고요.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특종입니다. 2015년 일본 도쿄. 17살 고등학생인 나츠코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서요. SNS에서 알게 된 45세 남성 미우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츠코는 미우라와는 오직 SNS로만 연락하고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처 좋네요. 잘했죠? 그럴 수 네. 있죠.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콘서트가 끝나고 며칠 뒤 아저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 근처에 사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뭐 그냥 여기 학교 다니나 봐. 나츠코는 학교 앞에서 우연히 티켓을 판매한 남성 미우라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또 미우라를 마주친 나츠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우연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츠코가 친구와 쇼핑몰에 갔는데도 그곳에서 미우라를 만났고 또 영화관에 갔을 때는 나츠코, 영화 재밌게 봤니? 정말 언제 어디를 가나 늘 미우라와 마주쳤던 나츠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미우라가 나츠코를 쫓아다닌 시간이 무려 1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과 공포했던 나츠코. 이거는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우연은 아닌 거 절대 아니지.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지. 제가 볼 때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려고 만났을 때 그때 뭐 티켓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잠깐 핸드폰을 쓰면서 GPS 앱이나 추적하는 그런 어플을 깔았을 거예요. 이거는 해본 솜씨인데요. 유경험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 나는 맞춰도 욕먹냐? 나는 맞춰도 이런 욕먹어. 거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때, 지금 미우라가 저랑 비슷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너무 디테일해서 좀 놀랐는데요. 미우라가 나츠코의 행적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위치 추적 장치 GPS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미우라는 콘서트 티켓 거래 때문에 나츠코와 SNS로 연락하다가요. 이 여고생을 좋아하게 됐어. 그리고 아예 계획을 세워버린 것이죠. 나츠코를 스토킹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소형 GPS 발신기를 구입,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만났을 때 나츠코가 타고 온 자전거 안장에 GPS를 몰래 부착해서요. 이후에 계속 쭉 나츠코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토킹했던 것이죠. 진짜 최악의 스토커들 앞에서도 봤지만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 나쁘죠? 너무 음습하고 짜증나요. 그렇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스토커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언젠가 꼭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